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전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주주분들을 위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오늘도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고 2차 대상승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2차 대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요인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추가적인 내용, 그리고 과거에 이 대한전선과 비슷한 상황에서 급등이 나왔던 이 종목을 비교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국내에 있는 슈퍼게임 분들이 이 대한전선의 매도 타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단타나 수익 매매로 최근에 이 대한전선 매매하신 분들, 이분들은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대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패닉에 빠질 만한 급등 전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의 급락에 비하면 이제 주주분들이 마이너스 5%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한전선 같은 우량주, 이런 무거운 종목들은요, 마이너스 5% 혹은 마이너스 7%만 빠져도 우리가 급락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제가 뭐라고 했죠? 세력의 매집이, 이런 급락과 함께 매집이 풀리는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냐면, 자,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세력의 매집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유지가 된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 이게 전형적인 세력의 개미털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반대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데 세력의 매집까지 풀리면서, 즉 뭐냐, 세력의 투매가 나온다, 이런 징조가, 이런 시그널이 확인이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 투자자도 손절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세력의 매집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이미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다 추가를 보조지표를 해놓으셨겠지만,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보조지표가 바로 이 OBV 보조지표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세력의 매집이 풀린다고 하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 이 OBV 보조지표가 이런 식으로 같이 급락이 나와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세력이 투매한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OBV 지표는 어떻게 되고 있죠? 고점을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대한전선의 6월달 이후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7월까지 급락이 나왔을 때 이 세력의 매집을 보시라, 여전히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나오게 될 상승이 단순히 요 정도의 상승이 아니라 2차 대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대상승이라는 건 뭐냐? 이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시면은, 과거에 2021년도에 이때가 1차 대상승이었죠. 그리고 장기간의 이 매집 기간을 통해서 여기서 물량을 모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앞으로 2차 대상승을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바로 이 OBV 보조지표였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장기간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을 때 이 주가의 방향과 반대로 세력의 매집은 오히려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1년 가까이 매집을 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차 대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또 하나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241선과 121선, 그 다음에 61선, 이 세 가지 장기 이평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게 왜 그러냐? 이 이평선 세 가지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점에 수렴을 할 때, 지금 현재 주가 위치처럼 한 점에 수렴할 때, 이때가 뭐라고 했죠? 바로 급등의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점에 수렴하고 장기 이평선이, 그 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2차 대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어떤 종목이었냐?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여기 따로 써놓을게요. 자, 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갑자기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리고 컬러풀하게 표시해놓는 이 세 가지 이평선 있죠? 241선과 121선, 61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 현대로템의 과거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이평선이 한 점에 수렴을 하고 있다.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급등이 나왔겠죠?
자, 요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아래에 있는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주가는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데 이 OBV는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 말은 뭐냐, 세력들이 장기간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RSI 보조지표, 이게 바로 뭐죠?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바로 이 RSI 보조지표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모바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좀 잘 보이실 텐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이 현대로템과 대한전선의 차트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지금 어떤 시그널이 나와있죠? 바로 이 RSI 보조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서 이 바닥 시그널이 나왔을 때가 역사적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타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바로 이 지점에 장기평선이 한 점에 수렴을 한 뒤에, 그리고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이 나온 뒤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RSI 지표상 다시 한번 이 매도 시그널, 고점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서 단기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바로 이런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였어요?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한두 종목만 가지고도 장기간 이 수익률을 엄청나게 내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 스윙이나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매매를 하실 때, 여기서 수익을 내실 때 세력의 매집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고,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홀딩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됐다? 이 현대로템의 과거 차트를 보시면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상승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뭐다? 이 세 가지 이평선이 한 점에 수렴한 뒤에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때, 그리고 세력의 매집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 주가는 상승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고점 시그널 때 여기서 매도를 해도 전혀 늦지가 않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왼쪽에 대한전선의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이 세 가지 이평선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한 점에 수렴을 하고 있고, 즉 급등 직전에 와 있고,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이너스 5%나 6%의 급락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 될 이 2차 대상승만 우리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대한전선의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급락이 나올 때 보통 이제 수급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대한전선의 수급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거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마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외국인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경력이 많지 않은 투자자분들이, 아, 여기서 내가 분할로라도 좀 손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8월 19일, 지난 8월 19일에도 똑같이 이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한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국인이 다시 강력한 매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이 세력의 개미털기가 바로 이런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별로 수급을 보다가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는 더 방향을 잃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뭘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이 기간별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기간별로 보시면 최근 3개월 동안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외국인이 얼만큼 매수를 하고 있는지, 얼만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지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한전선이라든지 HMM 혹은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는요, 무조건 어떤 수급을 따라가야 된다? 바로 이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매매하실 때는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의 수급을 따라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대한전선의 저점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물량들이 전부 다 이 세력에게 매집에 이 용도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개인처럼 이 외국인에게 물량을 뺏기시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시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해서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을 좀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즉 뭐냐면,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화면 구성과 똑같이 설정해놓고 이 보조지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듯이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길래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올해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이 OBV와 RSI 사용법을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셔서,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손수 직접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이 증권사별로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증권사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따라 하실 수 있게 전부 다 제가 개별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드냐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각각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는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마찬가지로 각각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 보조지표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직접 만든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 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보조지표 OBV와 RSI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그리고 계단식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상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진짜 바닥이 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평생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도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평생 매매를 하면서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OBV와 RSI,
이 보조지표 사용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라고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차트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헤매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종가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횡보, 그리고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캔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뻔한 패턴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이 예상도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고,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는 방식인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즉 뭐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들어보기만 했지 아마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위 3%에 해당하는 주식 투자자분들만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웨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여전히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이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매매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내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대한전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만들어드렸던 그리고 공유해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왼쪽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 종목도 저점을 찍고 이제 막 상승이 나오던 이런 시점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6월 중순 이후에 주주분들에게 이 자료를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번 시나리오대로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됐을 때 매수가와 매도가를 얼마로 잡으셔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2번 시나리오대로 횡보 패턴이 나왔을 때는 1차와 2차를 어떻게 분할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즉 비중을 어떻게 실으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3번 시나리오대로 하락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제가 정확한 이 가격을 표시해드리면서 이대로만 매매 대응을 하시라, 그래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이 제가 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로 직접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시겠지만, 이 종목도 장기간 이 매집을 끝내고 저점을 찍고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6월부터 아직까지도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대한전선의 최신 업데이트된 시나리오 자료를 직접 만들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한전선 주주분들 중에서 내가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다 아니면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요, 항상 그랬듯이 여기 상단에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1차 대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드렸던 시나리오로 수익 내시는 데 도움받으셨던 분들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같은 방법으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대한전선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시나리오 자료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그래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지금처럼 세력의 개미털기가 한두 차례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간 이 패닉에 빠져서 쉽게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는, 즉 물려있는 종목들이 몇 개 있으실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1년 동안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정말 역대급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주분들이 이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일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 1년 동안 지금 당장 계좌가 마이너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이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탈출해야 되는지, 즉 탈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매매 대응을 하시라, 탈출 전략을 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내에 있는 이 슈퍼개미 분들도 물려있는 종목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미 지난 1년 동안 저를 따라서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5분밖에 안 걸리죠.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평소에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즉 종목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각각의 종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내가 직접 매매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탈출 전략을 이제 스스로 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전부 다 이번에도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